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니네요. 어제 빠삐용 같다고. 산뜻한 빠삐용. 네, 그 옷 스타일이 줄이 막 있어가지고요. 자, 네. 자,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미국 시장. 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지는 이제 지표들을 한 3가지 정도 꼽으라면 이제 유가 같은 원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금리, 그다음에 마지막 환율 한 3개 정도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제 좀 영향을 줍니다. 산업에 많은 부분은 이제 3가지 지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침에 그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이제 WTI 원유 선물 가격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동 없이 오히려 이 변동폭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지금 모습이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지금 유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대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5% 정도 더 하락을 해서요. 원래 우리가 보던 숫자는 7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6.8까지. 네, 요거 이렇게. 좋은 소식이네요, 저건. 네, 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 노이즈가 많은데 이 부분도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요것도 이제 고개를 살짝 숙였죠.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도 지금 보시면 고개를 살짝 숙여서 100.3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100.9에서 100.34까지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좀 그만 파나? 이런 오늘은 기대가? 좀 안 팔면 오늘 좀 우리 반등을 좀 해주자. 어제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시가에 따라가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좀 반대의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크게 빠졌지만 우리 시가는 좀 오히려 강보합 정도, 최소 강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적어도 오늘은 조금 매도를 좀 멈춰주기를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이때는 좀 사볼만 하지 않냐. 이게 이제 우리 앞전 출연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개파락 안 할 것 같은데. 개파락 안 할 것 같아요. 네, 개파락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조금 이따가 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오케이. 있어서. 네.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또 개파락하면 어떡하죠? 갑자기 앞에 두 분이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이신데. 아니,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그러니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만약에 네네. 한다면 네.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뭐, 너 당황하시니까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쁜이 님이 네. 이마에 광택이 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루트로닉? 이거는 클래시스의 슈링크 유니버스의 효과가 클래시스군요, 이건. 네, 클래시스의 좀 한 달 정도 되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라고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얼추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돈을 들이신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이마. 이게 피부는 제가 여쭤보니까요. 돈 들인 만큼 표시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도 있고 나이도 돈 드려야 있다. 돼요. 자, 그리고 미국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채권 쪽 시장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크게 봤을 때는 별로 뭐 크게 이슈가 없는 그런 차분한 흐름으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마감이 되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미국 업종별로 판을 한번 보시죠. 지금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제는 에너지 관련주만 좀 하락을 했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에 보시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있는 대부분이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네. 특히나
TSLA라는 종목은 이제 우리 티커가 테슬라죠. 테슬라의 티커입니다. 5% 정도 하락했고, 아마존, 뭐 페이스북도 색깔이 구글보다 페이스북의 색깔이 더 빨갛죠. 페이스북 뭐 거의 7.7%인가? 네, 오늘 8%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더욱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더 진하게 빨간 거는 초록색도 더 밝은 초록색은 더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조금 전에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 발표 중에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시간에서 20몇 % 이야기를 했잖아요. 23% 빠지고 네, 있었죠. 근데 오늘 정규장에서 무려 35%. 이게 미국 시장이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3분의 1이 거의 오늘 하루에 나간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 그러니까 되게 정직한 실적과 연동해가지고 정직한 네.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는 진짜 무서운 시장. 왜냐면 저렇게 넷플릭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적인 기술주 혹은 네네. 뭐 좀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미리 팔고 보지. 그렇죠. 그리고 자산이 3분의 1이 하루 만에 날아간다 그러면 그건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미국은 상한가 폭이 우리나라처럼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노이즈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은 당연히 올라가는 그림이고, 미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무리 큰 주식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식도 그렇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도체 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오늘 또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AMD도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MU라고 티커를 쓰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반도체 관련된 출발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제가 이제 강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겠냐라고 그냥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테슬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네네.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이제 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에. 네네. 왜냐하면 장 끝나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놓은 건데, 그냥 단위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요. 숫자만 한번 보시죠. 2.27이라는 숫자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왼쪽이 더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리포티드 된 거, 발표된 거는 3.2이다.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크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거니까. 밑에도 숫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요거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려 뭐 42%라고 나온 거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닝 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340%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누가 감히 비싸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닝 그로스가 팡팡팡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밸류가 뭐 30배, 50배 한다고 비싸다라고 참 토를 달기가 애매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밸류에이션 하기가 참 힘든 기업이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지고는 정말 많은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 그렇죠. 비싸다 싸다 그렇죠. 이걸 가격 논란. 자동차 회사로 봤을 땐 비싼데, 이거를 또 뭐 돌아다니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보면 또 적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에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LNF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또 시가총액 대형주에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매출이 아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숫자가 잘 나왔고 딜리버리도 많이 잘 됐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요.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만 어제도 신고가를 갔지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테슬라가 가장 많은 테슬라 양 쪽으로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NF, 여기까지 좀, 뭔가
동력을 좀 불어 넣어줄지가 오늘 장 초반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그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또 하나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가 주로 하고 있는 배터리는 제가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통형으로 밸류 체인 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TCC 스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신 EDP 말씀드렸고, 신흥 SEC, 예,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아침에 출발하는 분위기 괜찮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지도 오늘 상당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 같아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봐야 될 주요 미국 주식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주식인데요, 시간 내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3개 정도, 수요일 날은 3개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이제 램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이 한국의 장비주를 사지 말고 어플라이드 네.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를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뭐 글로벌 1, 2위 이 반도체 장비주인데 살짝 실적을 미스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측치는 7.48인데 실질적으로 7.40이 나왔고,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네네, 않았어. 그 정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제가 바로 코스트코를 그려놨는데,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오늘 그 항공주 하나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가 항공주 하나가 발표됐는데,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매출이 160%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8%가 올랐습니다. 항공주가.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완연한 회복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8% 오르면서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나머지 항공주들 있죠. 다 지금 시간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흐름 잘 나왔고요. 내일 새벽에는 또 하나 미국에서 항공주 하나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또 하나 발표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항공주들 움직임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유가도 일단 조금 주춤하고 있고,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도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항공주 흐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은 혹시 장보러 장보러 가시나요? 저는 장보러 안 가는데. 장보러 쿠팡을 이용해요. 그죠. 요즘 뭐 오프라인으로 잘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대표는 뭐 미국도 아마존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코스트코가 미국에서는 잘 많이 가는 대형마트 중에 하나고, 월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코스트코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 COST라는 티커를 쓰는데,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은 전체 3대 지수는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코스트코의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냥 뭐 아는 유통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도 신고가고 다 유통주인데, 오프라인 유통주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네요. 네, 오프라인 유통주도 그런데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하고 살짝 한번 이거는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0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70만 아니고 20만 명, 네, 20만 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서 모기지 금리가 막 올라가서 내가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는데, 먼저 뭘 줄일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컨텐츠는 조금 소비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홍보비, 마케팅 이런 것 줄이잖아요. 그런 것도 먼저 쳐내고, 저희도 뭐 칼라 복수 하지 마라 뭐 이러거든요. 이거 KB 증권에 소고기 회식 좀 시켜주시니까 칼라 복수하지 말고. 소고기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면지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직원들한테 내려오는 그렇죠. 부분들이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개인 입장에서 내가 조금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 넷플릭스, 제가 디즈니 플러스 2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둘 중에 뭘 하나 끊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컨텐츠 쪽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참을 수 있는.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구재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내구재가 아닌 비내구재,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은 이렇게 지금 흐름이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드렸는데, 저렇게 가입자가 빠지면 그러면 컨텐츠를 결국은 확보를 해야 다시 가입자를 유지할 거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제의 하루 흐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대형 드라마 제작사들은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수급도 안 좋았고요. 반면에 좀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는 낙폭도 줄였고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뭐 그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닌데, 저렇게 가입자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막 쳐내면, 내가 가입을 끊어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컨텐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유지될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과거에 보면은 영화비 뭐 이런 거 뭐 많이 줄였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콘텐츠 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네요. 봐야 되고, 넷플릭스와 이 코스트코 같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이죠. 월마트도 그렇고, 그죠? 이런 쪽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디에 지갑을 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업종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총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항상 나스닥 일봉 차트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지겹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흐름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게 다음 날도 좋으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도 하루 양봉, 하루 음봉, 하루 양봉, 하루 음봉, 홀짝홀짝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4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4월 말까지는 이러한 그림이 당분간은 계속 5월 달에 FOMC 회의 전까지는 큰 방향성이 나타나기 못하고 이렇게 홀짝홀짝 지수는 움직일 거고, 대신에 조금 전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와중에 가는 업종은 계속해서 좀 가는, 차별화된 산업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앞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시장,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4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 시가총액, 업종 전체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의 금액을 샀는지를 매수 강도로 한번 제가 표를 항상 그리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핵심은 요 두 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주도 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계속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최근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동차 부품이 동시에 이렇게 어제도 기관 매수 강도에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어제는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식품, 음료 같이 어제 편입하는 이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잠시 후에 그 업종 내에서 그럼 어떠한 종목을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선택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해성 DS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머지 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무르익으면서, 이 여의도의 매니저들은 다 이제 그 관련된 기판 관련주들로 여전히 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게 어제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한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어제 이제 약간 뭐 그런 과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주에 대해서 기관들은 어제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일단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뭐 하루 정도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주들에 대해서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조선주를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하고 요거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영향으로 미디어 업종이 어제 가장 많이 좀 매도가 나온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한번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업종에서. 네. 자, 기간 전체로 봤을 때 매수 강도 가장 상위 종목들 20개 종목만 항상 제가 리스트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있기는데 이 PPT를 한정된 이 규격 안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20 종목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대위아가 이제 보이죠. 현대위아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자동차 또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코스모 신소재가 또 어제도 이제 시총의 거의 0.85%가 포착이 되는 모습이고요. 한국 가구라는 종목이 여기 조금 눈에 띄는데 요거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가구 회사 같잖아요. 이 회사는 뭐죠? 건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때는 가구 관련주로 움직이고요. 지금 문어발이에요? 네. 사방에 뻗쳐 네네. 있어. 지금처럼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식자재 유통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식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수입해가지고요. 독점으로 유통하는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재원 인터내셔널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텐데, 그거는 아마 사업보고서나 이런 거 뉴스 조회해보면 정확한 이름은 아실 텐데, 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나 그런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가구 주면 건자재 관련된 가구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뭐 괜찮았나? 기관들이 관심을 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실까봐 어제는 가구주로 들은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료 관련해서 이 한국가구라는 종목을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꽤 이제 보이죠. 우리가 삼양식품, 라면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식품주들. 네, 공부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기판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심택에 대한 기판 관련주들도 좀 들어오는, 그리고 어제, OLED 관련된 FMM 관련된 마스크 종목으로 풍원정밀 요거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한 대부분의 종목군 중에 여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 여기에 뭐 이제 단타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네, 뭐 조금 수익이 나면 조금 챙기면서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들의 움직임이 좀 선반영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빨리빨리 초입에 우리가 좀 편승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쪽이 이제 사모펀드인데, 자, 어제 이 1위로 들어온 종목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네 애기들이 편의점 앞에서 그 추운 한겨울에 제가 불닭볶음면 먹고 있는 사진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딱 보여드려야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애기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촬영을 했던 그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112에 신고해야 되나? 설마 그 가족분들이 보고 계시진 않겠죠? 저작권 침해. 네. 아무튼 그 삼양식품이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네, 그래서 어제 사모펀드의 힘이 좀 셌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요거는 좀 아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모펀드에서는 요 종목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은 반도체가 우리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다 말씀드렸죠. 네. 전공정은 웨이퍼의 회로를 다 그리는 거고요. 후공정은 그 그려진 웨이퍼를 칩으로 다 잘라서 정말로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뭐 하는 공정? 테스트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셈이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지만 한겨울에 밖에서도 쓰고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막 노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혹한 환경에서도 전기적인 특징을 다 반도체의 특성을 잘 유지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닌 테스트 장비라고 합니다. 매우 고온에서 태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고온에서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게 이 네오셈인데, 테스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한 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증설한다면서요. 그렇죠. 증설하면 칩이 더 많이 생산이 될 거고, 그러면 테스트할 물량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쪽,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테스트 장비주 중에서도 지금 작년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퍼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구간에서 네오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도 매우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사모펀드가 담는다면,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담는다면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도 있지 않나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내에서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왔지만, 어제 우리 넥스틴 뭐 이야기했던 종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네오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저런 데 있겠죠. 네, 빠른 매매. 네, 발빠르게 뭔가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선침해하고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팔고 나올 수도 있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미리 샀다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